많은 그 세미나에 참석해봤습니다만 오늘만큼 이렇게 빡세게 세미나를 해본 적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얘기해야 될 내용들은 많고 시간은 그렇게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20명의 위원들이 참석을 해서 충분히 얘기를 개진을 했습니다만은 짧은 시간 때문에 하고 싶은 얘기들을 다 못했기 때문에 양해 말씀을 드리고 저희 분과에서 논의된 사항을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이제 오늘 그 세미나에 대해 그 목표가 현재 하고 있는 그 전국 규모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수업권 박탈이 너무 많고 수업 결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그 이른바 공부하는 학생을, 공부하는 선수를 기르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동 거리와 수업 결손이 많은 전국 규모 대회를 점차적으로 줄이고 또는 뭐 점진적으로 폐지해가면서 지역별, 권역별로 리그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으로 이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리그 대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하는 것은 다소 충격이 클 것 같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의 축구 선수들이 학교 수업에 적응이 잘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초등학교부터 점진적으로 수용을 하면서 중등학교, 고등학교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의견으로 집약이 됐습니다. 결국 이제 목표는 공부하는 학생, 공부하는 선수를 기르기 위해서는 점차적으로 리그 대회 확대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렇다고 본다면 축구협회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그 전국대회와 리그대회를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축구협회가 계획하고 있는 2007학년도부터 시작을 해도 별 문제가 없겠다. 그러나 지금 현재 중고등학교 선수들의 경우에는 거의 수업 참관이 이루어지지 않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급격하게 서둘러서 리그 대회로 가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07학년도부터 적용을 받는 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는 해부터 점차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대부분 의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현재 축구협회가 다소 성급하게 서두르려고 하는 어떤 리그 대회 확대는 점차적으로 시간을 두고 좀 스타트를 해가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따라서 현재 협회가 가안으로 나온 그 안은 좀 보완을 해가면서 점차적으로 추진을 하자라는 것이 전반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결국 2007학년도부터 이제 그 전면 폐지했을 경우에 기존 대회가 이제 없어지는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렇다고 본다면은 대회별로 전통을 자랑하고 있는 그 전국 규모의 대회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제 충분히 얘기가 됐고, 또 그동안 그 축구 발전을 위해서 대회를 주최해줬던 기관 또는 언론사 등에 어떻게 양해를 구하겠느냐 하는 것들이 상당히 논의가 됐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전에 그 언론사들이 주최해왔던 대회들은 대회 주최 기간이 그렇게 마땅치가 않고, 그래서 언론사들이 축구 발전을 위해서 헌신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해온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로를 인정하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축구 발전을 위해서 양해를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들이 오고 왔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서는 지금 대회를 운영하고 있는 그 주체, 이를테면은 시도협회라든지 산하연맹의 그 수익 사업을 잃게 됨으로 인해서 산하단체의 예산 확보가 좀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은 축구협회에서 충분히 그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은 어차피 재원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축구협회 차원에서 이른바 그 스포츠 용품 메이커라든지 지방자치단체와의 어떤 그 관계 개선을 하면서 스포츠 마케팅 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방법, 또는 그 산하연맹이나 시도협회가 자체적으로 그 마케팅 사업을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해소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문제점으로서 리그제로 갔을 때 전국대회의 성적이 지금까지 그 상급 학교 진학을 하기 위해서 4강, 8강의 경기 실적 증명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전국 규모 대회가 점차적으로 소멸해 나간다면 이 4강, 8강 제도가 명시된, 4강, 8강의 성적이 명시된 또는 그 순위가 명시된 어떤 그 팀별 경기 실적 증명서는 다소 개편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본다면은 철저하게
개인 성적 위주의 경기 실적 증명서를 축구협회가 발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도 뭐 4강, 8강 제도가 4강, 8강의 그 팀 성적이 명시된 경기 실적 증명서를 발급했을 때 폐해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은 3년 동안 단 1분도 그라운드에 나서지 못했던 선수도 4강 팀의 선수라는 이유로, 8강 팀의 선수라는 이유로 상급학교 진학하는데 굉장히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폐해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다소 이런 문제를 그 전국대회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경기 실적 증명서는 이 선수가 3년 동안 몇 경기에서 몇 분을 출전했다라든지 또는 개인적으로 선수 개인의 어떤 실적을 읽을 수 있는 그런 포맷으로 경기 실적 증명서를 바꿔 가야 되겠고, 그렇다고 본다면 상급 학교에서도 축구 선수를 입학시키는 그 과정에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경기 실적 증명서를 보시겠지만 결국은 그 지도자들께서 선수의 기량과 또는 그 개인별 경기 실적 증명서에 명시된 기록을 가지고 참고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다고 본다면은 뭐 여기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시행을 하다가 보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겁니다만은 지금과 같은 그런 문제는 다소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철저하게 지금까지 이른바 끼워 넣기 식으로 진학을 하는 것은 상당히 방지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집중적으로 나왔는데, 앞으로 이 경기 실적 증명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것은 보다 심층적으로 객관적인 어떤 척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전문가 집단에 의뢰해서 또 다른 연구가 필요하다는 부분으로 남겨놨습니다. 당분간 리그제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신입생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2, 3학년 선수들에는 상당히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전국 대회를 폐지해 가면서,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연간 10개의 전국 규모의 대회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은 점차적으로 폐지해 나가면서 경연제로 한다든지 해서 아마 한 2년 동안은 병행 실시하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전국 규모의 대회와 리그제를 병행했을 때 기존 선수들이 대회 참가하는 빈도가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상급 학년과 저학년의 대회를 당분간은 분리시키는 과도적인 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겠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학년 리그를 별도로 운영하면서 리그제를 점차 정착시켜가는 단계적인 어떤 그런 방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문제점으로서는 지금 현재 약 600여 개의 천연잔디 구장이 전국에 있다고는 하지만 리그제를 했을 때 사실상 천연잔디 구장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구장이 확보되어 있지만은 당장 축구 선수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구장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의견이 대두가 됐었고, 결국은 이런 문제는 축구협회와 또 대회를 주관하는 그 본역별 대회의 주관 부서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일시적으로는 결국은 한꺼번에 천연잔디 구장에서 시합을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 앞으로 축구 인프라가 많이 확충이 되겠지만 확충이 될 때까지는 당분간 과도적인 운영이 불가피하다라는 것이 대세적인 얘기였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문제점으로서 대회 수가 리그로 바뀜으로 인해서 대회 수가 상당히 늘어날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대회 운영 요원들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겠냐 하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 문제는 지금 한 600여 명에 대한 축구협회가 양성한 심판 플러스 앞으로 지금 현재 1, 2, 3급으로 나누어져 있는 축구협회 심판을 표현이 적합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급 심판인 4급, 5급 심판들도 대거 양성을 해서 그렇게 수준이 높지 않는 지방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 같은 경우에 심판을 투입하는 문제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얘기였고, 지금까지는 굉장히 지금까지도 문호는 일부 개방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축구인이 아니면은 통과할 수 없었던 어떤 실기 부분을 다소 완화하면서 비축구인들도 이 하급 심판에 대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이 문제를 해소하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라는 것이 우리 분과의 의견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문제점으로서는 여기는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초등학교 연맹 대회, 동원컵 같은 대회 일부 프로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소년 축구교실이라든지 개인의 이름을 딴 축구교실 선수들이
참여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들에게도 제도권에서 좀 그 경기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프로연맹 측에서 강력히 그 초등연맹이 좀 이런 문제들을 수용해 줬으면 좋지 않겠냐 하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뭐 엄격하게 따지면 초등학교 연맹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팀들이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점차적으로 이런 것들도 뭐 언더 12세 연맹이라든지 언더 16세 연맹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연맹의 명칭을 변경해 간다면은 이른바 학교팀이 아닌 제도권 밖의 팀들도 대회 참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그 문화가 상당히 개방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저희 분과에서 토론된 내용인데, 결국 하나하나의 그 강론에 들어가 보면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자문을 받고 또 공청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안을 수렴해 가면서 구체적인 시행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 제도를 조기에 정착하는 어떤 한 가지 방법이 아닌가라는 것이 저희 분과에서 토론된 내용이었습니다. 이상 짧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저희는 지금 이 자료집에 있는 내용에 덧붙여서 보완하는 내용을 가지고 자료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십시오. 네, 왜 그 유소년 선수를 우수 선수를 육성하려고 하는가? 우선은 선수들에게, 어린 선수들에게 광범위한 그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 두 번째는 우수 선수들을 조기에 발굴한다는 점, 그리고 선수들을 체계적으로 육성 관리한다는 점, 이런 점이 제일 중요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하나가 빠졌기 때문에 제가 보충을 드렸습니다. 그런 그 방안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고자 하는 바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축구의 산업화, 즉 축구라는 것을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고 경제적인 자립이 되도록 함으로써 축구라는 것을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고부가 가치를 지닌 문화산업으로 육성한다. 두 번째는 월드컵이나 각종 국제대회에서 상위 입상을 함으로써 국가 브랜드라는 파워를 진작한다. 이 두 가지는 서로 긴밀하게 얽혀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유소년들을 육성하는 방안, 남미형이 있고 유럽형이 있는데요. 남미형의 경우에는 그 투자에 비해서 소득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저희는 유럽형을 모델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먼저 그 대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축구 시스템은 사회적인 관심도나 투자되는 자원을 기준으로 할 때 매우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다. 다만 지금의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현재 거두고 있는 성적 이상의 성적을 안정적으로 내기가 어렵다. 따라서 기존에 잘 되는 부분은 그대로 두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만을 좀 집중적으로 보완을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대개 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 프로 선수 및 대표 선수가 생깁니다. 우선 지자체가 중심이 된 지역 클럽과 또 은퇴한 축구 선수, 기타 축구 관계자들이 개인의 이름을 걸고 하는 클럽이 있습니다. 이것은 취미로 축구를 하는 아이들과 또 프로 선수가 되고 싶은 아이들이 모두 섞여서 대개 만 4세 정도부터 축구를 시작을 합니다. 프로 구단에서 운영하는 유소년은 현재 최하한선이 만 8세입니다. 그리고 만 18세가 될 때까지는 그 법정 대리인인 부모와 이제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지자체 지역 클럽이나 개인 클럽에서 요 4년 동안에 재능을 인정받은 어린이들의 경우는 대개 8세 무렵에 프로 구단에서 운영하는 유소년 클럽으로 대개 흡수가 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지자체 클럽에서 12살까지 한다거나 뭐 개인 클럽에서 16살까지 한다거나 그리고 프로로 가는 숫자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대개 8세 무렵에 프로 구단으로 가는 유소년들의 숫자가 절대 다수입니다.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현재 한국의 실내는요, 개인 클럽과 지자체 클럽이 유럽처럼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 스포츠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는 유럽에 비해서 지자체 및 지역클럽, 개인 클럽의 숫자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이 있고, 두 번째는 저는 개인적으로 학원 축구라는 것이 비교적 적은 자원을 투자해서 굉장한 성적을 낼 수 있었던 한국 축구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은 이 학원 스포츠와 지자체 클럽과 개인 클럽 간의 서로 인적인 교류, 즉 선수들의 그 자유로운 이동이 거의 없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개인 클럽 같은 경우는 중학교 이상 진학하게 되면 거의 운동을 못하게 자이든 타이든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지자체 지역 클럽의 경우도 역시 고등학교 1, 2학년을 넘어서면 그 이상의 뭐 N리그라든가 K리그로 가는 경우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네, 그래서 문제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인문 창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 있고, 두 번째는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받는 최하한 연령이 우리나라의 경우는 초등학교 4, 5, 6학년, 상대적으로 유럽에 비해서 5, 6년씩 늦기 때문에 재능의 조기 발굴 및 육성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학원 스포츠라든가 이 클럽이라든가 이런 데가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할 수밖에 없고 장기적인 비전 수립이 불가능합니다. 제도상의 구조적인 문제, 경기력 향상이 불가하다는 점, 이것을 통과하는 문제는 이 다음 페이지에 저희가 적시를 했습니다. 우선 해결 방안입니다. 두 번째 점인데요. 시장 경제 원리를 도입해서 우수 선수 육성을 했을 때는 경제적 이익이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유럽 구단의 경우 지자체에서 프로 구단으로 가고 개인 클럽에서 프로 구단으로 가고 이런 도표를 다 그렸습니다만, 그 화살표가 의미하는 것은 철저히 계약 관계입니다. 아주 어린 선수들도 일종의 이적료에 해당하는 그 금전의 이동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학원 스포츠라든가 우리나라의 학원 스포츠라든가 어떤 축구 클럽 같은 경우에 우수한 선수를 길러내면 그것이 지도자의 개인적인 명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금전적인 보상을 할 때, 다시 말해서 우수 선수를 육성하는 것이 자기에게 확실한 경제적 이익과 명예를 동시에 가져다 준다고 생각할 때 그것이 하나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모든 유소년 클럽들이 별다른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생존하고 이익을 내는 하나의 기업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의진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분과에서도 역시 1종, 2종 간의 장벽을 철폐해서 동일한 연령대의 선수들이라면 학원 소속이든 클럽 소속이든 자유롭게 통합해서 대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전 페이지 아직 넘기지 마시고요. 네.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자유경쟁 시스템을 도입하고 규제를 좀 철폐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즉, 선수 입장에서 보면 소비자인 선수가 자기가 원하는 구단 혹은 원하는 시스템을 자유의지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는 프로 선수가 되고 싶은 선수는 실질적으로 학원 스포츠라는 길을 통하는 것 말고는 따로 발탁된 경우가 없습니다. 유일한 예외가 김평석 코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클럽 선수도 얼마든지 프로 선수가 될 수 있고, 학원 스포츠를 통해서도 지금처럼 프로 선수가 나오는 구조가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규제 철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희가 몇 개 예를 들었는데요. 예를 들면은 합숙을 지금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합숙이라는 말에 어감이 별로 좋지 않은데, 그렇다면 교육적 기능과 선수들의 체계적인 관리 기능을 더한 기숙사 개념으로 가자. 유럽의 유명한 프로축구단은 전부 자체적으로 기숙사를 운영합니다.
그런데 선수들의 선택입니다. 기숙사에 들어가서 유소년 클럽에 다닐 수도 있고 집에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런 선택의 길을 좀 열어주자는 겁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 환경이 어려운데 재능이 있는 선수들은 기숙사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좀 더 프로축구 선수를 육성하는 시스템 안으로 용이하게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 선수들의 통학 거리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하면 기숙사를 강제적으로 설치하자, 기숙사를 없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팀의 사정에 따라서 그것을 원하는 데는 설치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뭐 설치하지 않아도 좋다. 지금처럼 일률적으로 설치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좀 없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시설 투자도 지금 야간 조명 같은 경우 몇 가지 기술적인 규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철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완전히 자유경쟁으로 가자는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니고요. 몇 가지 규제사항은 좀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격증 미소지자가 운영하는 클럽 같은 것은 조금 곤란하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운전면허를 딴 사람에게만 도로 주행을 허락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선수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든가 반인권적, 반인륜적 행위를 하는 지도자나 클럽에 대해서도 뭔가 제재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점이, 그런 점이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구조적으로 현재 한국 축구는 골키퍼라든가 수비수라든가 이런 특수 포지션의 지원자가 조금 적은 실정이기 때문에 자원을 배분할 때 골키퍼와 수비수 등에 조금 우선적으로 배분해서 해외 유학 기회에 공격수보다도 약간의 가산점을 준다든가 하는 요 정도의 규제 내지는 정책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군인 토의 내용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우수 지도자 육성 부임 토의전은 우선 축구협회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각종 지도자 교육, 보수 교육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 내지 수정하는 쪽으로 상당히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지금 지도자 D급 신설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지금 3단계 1급, 2급, 3급으로 되어 있는 지도자 교육을 과연 몇 단계 또 신설할 것이냐. 전체적으로 P급에 대해서는 신설하는 것은 동의를 하셨는데 과연 D급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논란이 좀 많았습니다. 대부분 의원들께서 많이 D급 신설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가 아니냐. 지금 이제 시작해서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 또 다른 불씨를 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더 이게 우리 지금 지도자 교육이 어느 정도 정착된 뒤에 D급을 신설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 그런 의견을 좀 많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 전문가들이 좀 많이 의논을 통해서 의견을 개진해 가지고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좀 숙제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지도자들 간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강사가 상주하는 게 좀 필요하다.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센터 축구협회 직원이 일반적인 그 정보 공유라는 것보다는 우선 교육 과정에 그 과정을 위해서 수강 신청이나 내지 안내 외에는 좀 해드릴 정보를 제공할 수 없었는데, 그걸 전문 강사가 좀 상주해가지고 정보 공유, 그 다음에 세계적인 그 흐름, 모두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전임 강사 상주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온라인을 통해서 질의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답변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지금 의견을 많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도자들 신분 보장. 지금 특히 이제 초등학교 지도자분들이 상당히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도자를 하고 계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4대 보험이라도 들을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 협회에서 재원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같이 논의하시고 해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한번 협회에서 내부적에서도 한번 논의한 바가 있었는데 좀 제도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미뤄오고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우리 각 연맹 분들이랑 같이 힘겹게 논의해가지고 우리 지도자들의 어떤 신분 보장을 위해서 상당히 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서는 보수 교육을 좀 현장감 있게 좀 실시했으면 좋겠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응급처치, 예를 들어서 익사사고라든가 그 다음에 호흡곤란, 우리 전문 지식을 떠난 그 외적인 전문 보조 지식에 필요한 정보를 사례별로 발표해가지고 우리 현장감 있게 지도자들한테 발표를 함으로써 우리 지도자들이 몸소 느끼지 못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지금 현재 우리 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소년 지도자 해외 파견을 주로 1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거를 1년이면은 훈련의 과정이 좀 반복되는 현상이 있으니까 한 6개월 정도 줄여가지고 보다 많은 지도자들한테 혜택을 줘서 많은 지식 공유를 하는 거에 어떻겠느냐, 이렇게 지금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국내 지도자 해외 인턴십. 예, 이것은 좀 협회에서 창구 역할 좀 해줬으면 좋겠지 않았냐. 지금 세계는 서로 공유하는 그런 지금 정보 시스템을 봐가지고 협회에서 좀 더 재정적으로 부담이 안 될 수 있게, 예를 들어 남미면 남미, 유럽이면 유럽, 또 우리나라 선수가 뭐 동남아시아라도 좋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인턴십 정도로 해서 지도자 경험을 쌓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좀 많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서는 협회 발급 자격증과 대한체육회 발급 경기도 지도자 자격증을 호환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현재로서는 국가대표 감독이 하려면은 대한체육회, 그러니까 문화관광부죠. 문화관광부에서 지금 발급하는 1급 지도자 자격이 있어야만이 대표팀 감독을 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지금 협회에서 주관하는 축구 지도자 자격이 그 이상 버금가는 전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체육회랑 협의해서 호환성 있게 서로 관계 개선을 하면 향후 그런 지도자 자격의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하여튼 저희 우리 우수 지도자 육성반에서는 이런 7가지 문제를 많이 토론해 주셨고요. 그 외에 몇 가지가 더 있는데 하여튼 주 내용이 요 7가지 주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이제 각 분임조별로 많은 의견들이 나왔는데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딱 하셔서 질문이 없으신 건지 아니면 조금 노곤하신 건지 한번 정신 바짝 나는 질문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직 센터장님이 웃으실 때 웃음을 멈출 수 있는 질문도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장 지도자분들이 보수교육 때 현장감 있는 사례 위주로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현장 지도자분들 설문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좀 입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2007년도 6월까지 완공되는 1차 교재 사업에 현장 사례별로 투입을 많이 시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 계시는 특히나 집필진 여러 교수님들께서도 오늘 참여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의 사례를 많이 취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네. 울산 축구협회 정무이사 박임동입니다. 네, 오늘 세미나가 제가 축구협회 12년 동안 있으면서 아마 처음으로 참여하게 됐고 드물게 있었던 세미나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전반적인 문제에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만 그 질문 기회를 놓쳐서 지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이번 독일 월드컵을 통해서 저희들 우리나라 축구가 개인 기량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그런 전반적인 평가를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럼 지도자 육성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의 지도자 육성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한 전혀 언급이 없어서 좀 아쉽다는 느낌을 받고 있고 그 일례로 기술적인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 1차적으로 축구 규칙에서 허용하는 몸으로 축구를 다루는 게 가장 우선합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저희들 통상적으로 보면 스킬 테스트라고 있는데 저희들 울산 축구에서 옛날에 한번 스킬 테스트를 시행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 중, 고, 대학 실업까지 이 스킬 테스트를 해봤었는데 저희들 세계 평균을 예로 든다면 저희들 뭐 다 아시겠지만 텐타치라는 게 있습니다. 텐타치를 시행을 보니까 초, 중, 고, 대학 실업까지 한 개 이상을 자유스럽게 하는 선수가 전무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세계적인 기준은 고등학교 17세 정도 되면 스킬 테스트를 텐타치로 10개 정도를 15개 정도를 하는 게 보통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몇 년 전에 저희들 울산축구 자체적으로 실시한 바에 따르면은 한 개 이상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선수가 없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기술적인 부분이 등한시대에 왔다. 그런데 현대 축구는 기술과 빠른 스피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지도자 육성을 할 때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지도자들한테 어떻게 그런 교육을 해서 우리 유소년 축구를 발전하고 우리 한국 축구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있었으면 한다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에 대한 답변이 있으시면 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지도자 교육을 1급, 2급, 3급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3급은 2주 동안 82시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론 및 실기를 주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주로 더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실기 부분입니다. 거기에서는 드리블링이나 볼 컨트롤, 그 다음에 패싱이나 헤딩, 아주 기본적인 기본 기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어린이들한테 기본 교육을 보여주라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참 열심히 지도자 교육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중에는 지도자들이 기본기 자체가 좀 떨어지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좀 교육도 강화하고 또 시험에서 탈락해서 다음 기회에 어떤 기회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지도자 교육은 중점을 두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기 기술에 중점을 주고 그다음에 전술적으로 보면 1대1 기술 이게 주로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앞으로 우리 지도자들이 이런 교육을 많이 받고 일선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면 좀 더 향상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또 한 분 질문 있으십니까? 네, 저쪽 뒤에. 안녕하십니까. 일화축구단의 사무국장인 정철수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우수한 선수들을 지도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지금 제안을 좀 하고 싶은 것은 다양한 보수교육도 협회에서 진행하고 있고 또 각각 우리 일선 지도자께서는 최고의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듣고 있습니다만 협회 쪽에서 지도자 전문 학교라든지 지금 협회 중심으로 해가지고 최고의 과정 형태의 어떤 것들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또 전문화 교육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다양한 인성교육이라든지 어떤 기술교육을 좀 더 확대시켜서 하실 생각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P코스는 올 12월부터 당장 3주를 시작해서 내년 중반에 3주 그걸 지금 유럽 쪽에서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3주는
마지막 테스트는 한국에서 3주가 지금 9주 동안의 프로페셔널 코스를 지금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 이영우 기술위원장이 일본을 갔다 오셔가지고 상당히 엘리트 축구 육성반을 좀 구성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전무님한테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요. 그 문제를 가지고 전무님하고 협회 관계자분들하고 지금 의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면에서 많이 좀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좀 개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도자 육성팀 여기 한 분 또 아까 질문하신다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한 분 질문 받겠습니다. 저는 학부모 대표로 나온 사람입니다. 대신고등학교 1학년의 노재성 아버지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감독 선생님하고 부릅니다. 감독님보다는 감독 선생님 부르고 코치라고 부르지 않고 코치 선생님이 부릅니다. 그러나 이 감독 선생님과 코치 선생님 학교에서의 저기는 전혀 보장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것은 축구협회에서와 체육회 산하로 해서 혹시라도 이 과거에 보면은 이 타자나 주산이나 이런 과목이 실제로 교사 자격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육청으로 해서 각 지방별로 해서 실기 교사나 중교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과거 보면. 그럼 우리 감독 선생님하고 코치 선생님한테도 이 중교사 제도나 실기교사 제도를 문교부에 건의해서 체육회와 상담을 해서 해줄 수 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글쎄요, 지금 우리 협회의 지금 교육 과정을 보면은 따로따로 실기교사하고 이론교사하고 분리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지금 그 내용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은 지금 현재 어떤 감독 선생님은 성적이 없다 해서 1년 만에 학교에서 그냥 뭐 파리 목숨도 아닌 아이들과의 그 정을 갖다 떨어버리고 그만두는 현상이 나오니까 앞으로 이런 거를 제도적으로 해서 뭐 안 되면 무슨 뭐 서명 운동이라도 해서 우리 감독 선생님의 지위를 갖다 아까 뭐 처우개선도 나오고 하셨는데 우리 감독 선생님이나 우리 코치 선생님을 진짜 선생님을 부를 수 있는 학교에서 어떤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 이겁니다. 학부모 입장으로 봤을 때는 너무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이. 네, 저희가 왜 그러냐면 기술적으로밖에 안 가르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네. 예, 저희가 그런 부분은 교육인적자원부라든가 이제 학교체육정책 쪽에서 저희가 질의를 놓고 충분한 토의를 통해서 나중에 저희들이 그 결과를 알려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